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서 저도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웃 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 혹은 이웃 덕분에 즐겁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최근 어마어마한 이유 때문에 인생에 큰 화를 입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이없고 황당한 이웃을 만난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입니다. 옆집 창문이 열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옆집 방안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생활이 보장받기 힘들죠. 게다가 제가 사는 빌라는 1층 주인집, 2층이 저희 가족, 그리고 3층은 비어 있었는데 지어진 지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방음이 굉장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선 걸을 때도 조심하게 되고 창문을 닫고 지내는 게 몸에 익숙할 정도였는데요. 그 외엔 이 집에 사는 게 전혀 불만은 없었어요. 1층 주인 아저씨네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옆집 사는 사람들이야 동네에서 20년 넘게 같이 지낸 터라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 위층에 40대 초반의 남자가 이사를 오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예전에 살던 이웃은 노부부였는데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한밤에도 고함을 치고 울고불고 기괴한 소리를 내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치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분이 딸들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 위층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위층에 이웃이 생긴 거죠. 바로 그 40대 남성이요. 오지랖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웃 간에 사생활이 민감한 구조라서 당부도 할 겸 인사도 드릴 겸 위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남자가 나오는데 마치 외국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도 구릿빛에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현관문 사이로 기타랑 그 색소폰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업이 음악하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위층 남자는 껄껄 웃으면서 작곡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유명 밴드에서 세션으로도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뭐 유명 밴드 이름은 들어도 모르겠고 제 머릿속에 아이고 앞으로 엄청 시끄럽겠구나 라는 걱정만 생겼습니다. 행여나 밤에 음악 연습한다고 기타 연주를 하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 앞집 모두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연주를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위층 남자가 껄껄 웃으면서 아유, 제가 사실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10년 전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가족들은 그 지역에 있고 저만 다시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동네 사정 잘 아니까요. 절대로 밤에 연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동네 토박이라서 혹시 위층 남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30 넘어서 시집도 안 가고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처제는 위에서 시끄럽게 하면 잠 못 자서 피부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조용히 지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위층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가 보니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 남자에게 조용히 좀 해줄 수 없냐고 했더니 제가 오래간만에 동네로 이사 와서 집들이를 해서 그럽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꼭 참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집들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나중엔 참다가 올라가서 따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딱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밤에 이러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받고 이해를 해줬죠. 아내는 위층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술 먹고 떠드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 그리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울 거야? 그거 알아? 계단에서 술 냄새랑 담배 냄새가 찌든 것 같아. 그래서 오늘까지만 집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참자.
이렇게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층 남자는 그동안 우리 집에 미안했다며 과일도 사들고 오고 우리 애들한테 하모니카 선물도 해주고 엄청 싹싹하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이른 저녁에 기타 연주를 하는데 목소리도 좋고 오히려 귀가 즐거울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아내나 처제는 야, 작곡가 할만하네, 가수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엄청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들어도 괜찮았고요. 그동안 닭달만 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술 한잔 사준다고 했고 주인집 아저씨랑 셋이서 술 한잔하고 형동생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남자가 점점 엉겨붙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집으로 와서 형님, 형수님, 그 남는 김치 좀 있어요? 형님, 형수님, 남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좀 있어요? 무슨 틈만 나면 쪼르르르 내려와서 뭐 좀 달라, 뭐 좀 빌려주라, 시도 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혹시 동생은 결혼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 형님, 우리같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도 많으니까 보긴 좋네, 그래도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아,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밑반찬이 많이 부족해서 늘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처음엔 짜증내던 아내도 제가 위층 남자가 했던 말을 해주니까 아유, 남자 혼자 사는데 오죽이나 솜씨가 없으면 저럴까. 내가 반찬 좀 더 하면 되니까 이해해야겠네. 이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아내가 위층 남자 밑반찬까지 해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며칠 전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랑 처제 그리고 위층 남자가 우리 집 식탁에서 깔깔거리며 피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물어보니 위층 남자가 감사의 표시로 피자를 배달시켜줬고 셋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가끔 위층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기타 연주도 해주고 우리 아들도 위층 남자를 좋아하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집 주인은 난데, 그리고 우리 가족인데 오히려 제가 다른 집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위층 남자 반찬을 뭘 해줄까 고민하고 있고 처제는 틈만 나면 저 윗집 아저씨는 나이도 많은데 아재 느낌도 안 나고 정말 멋지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처제, 정신 차려. 저렇게 수입도 일정하지도 않고 밤낮 바뀌어서 그 사는 사람이 뭐가 좋아? 게다가 여자가 주변에 많아서 물란해 보이잖아. 이러면서 단단히 주의를 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처제는 아우, 저도 사실 저런 직업은 싫어요. 대신 아재 티는 안 나잖아요. 아우, 우리 형부도 저렇게 멋진 아재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제 속을 긁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기타 배우고 싶다며 위층을 뻔질나게 오가는 겁니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니까 은근히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그 위층 동생한테 뭘 그렇게 신경 써, 이제는 알아서 해먹겠지. 그랬더니 아내는 아우, 이웃끼리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을 툭 끊는 겁니다. 처제 역시 은근히 위층 남자를 기다리는 눈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솔직히 은근히 질투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늦은 밤에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 같더군요. 여자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데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만난다는 여자 중에 한 명이 밤에 놀러 왔다가 싸움이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의 남녀 싸움을 엿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일부러 잠을 더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위층 남자를 만났죠. 아, 혹시 어젯밤에 그 여자친구랑 싸웠어? 아우, 차라리 시끄럽게 다 들리면 귀라도 번쩍 트일 텐데 왱알왱알 소리가 들리니까 더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좀 조용히 부탁할게 라고 했더니 위층 남자는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각자 사연이 있는 거니까 일단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 아내가 방에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엄청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낮에 뭘 했길래 남편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나 궁금하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깨울까봐 조심조심 혼자서 저녁밥 차려 먹고 있으니까 아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곤 절 보더니 여보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있겠어. 우리 이사 갑시다. 뜬금없이 이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수십 년간 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왜 가냐면 제가 물었더니 동네가 아이 교육 환경에도 안 좋고 며칠 전에 동네 근처에서 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 위층 남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투덜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어? 이 동네 토바이가 다른 동네에 이사 가면 뭐 금방 적응할 것 같아. 그리고 애들 학교는, 그리고 집 문제는 뾰족한 수라도 있어? 제가 현실적으로 따지니까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아, 윗집 시끄러운 게 어제 오늘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나 처제,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위층 남자 좋아하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래? 한마디 하니까 아내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하지만 추악한 진실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와보니 집에 아들만 있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살림하는 주부가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안 받더군요. 어디 미용실 가서 또 수다를 떨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저녁밥을 아들이랑 먹으려고 했더니 아들은 배부르다면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혼자 먹긴 좀 애매해서 위층 남자랑 함께 먹으려고 위층에 올라갔는데 문 사이로 웬 여자랑 말싸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자친구 중에 누가 한 명 또 왔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자리를 비켜주려고 내려가려는데 위층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건 아내와 처제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처제는 무슨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는 것처럼 머리는 헝클어져 있더군요. 순간 놀라서 아니 당신이랑 처제가 왜 거기서 나와? 물어보니까 둘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그때 위층 남자가 나오더니 아 형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 변명을 늘어놓는데 뭔가 수상하더군요.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왜 셋이 위층에서 나오냐고 물으니까 처제가 형부 나 이 남자 고소할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내 말이 위층 남자가 우리 동생을 갖고 놀았어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위층 남자랑 처제랑 자주 만나다 보니 둘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내가 알고 위층에 올라가서 우리 동생을 건들면 어떡하냐 진짜로 사랑하는 건 맞냐 이러면서 따졌다는군요. 근데 위층 남자는 제가 여자들은 싹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동생뿐이에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동생하고 결혼할 겁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처제는 위층 남자가 자기를 갖고 놀기만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밤에 올라가 위층 남자랑 대판 싸우게 된 거고 그 소리를 제가 밤에 자다가 희미하게 듣게 된 거죠. 짜증이 난 아내는 위층 남자를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에 이 동네에서 이사라도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처제는 위층 남자가 자꾸 차일피일 결혼 이야기를 회피하니까 따지러 올라갔고 또 위층 남자랑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걸 말리러 올라온 거고요. 아내는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동안 쉬쉬했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상 다 알려준다며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위층 남자라는 놈이 아주 쓰레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놈의 멱살을 잡고 고소 한번 당해보라며 욕을 퍼부어주려는데 갑자기 위층 남자가 제 아내를 보면서 아 형수님도 절 유혹했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개막장 같은 소리인지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위층 남자 말로는 처음에 제 아내가 처제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번에 간단하게 낮술 한잔 했는데 그때 자기 몸을 더듬었다는 겁니다. 위층 남자는 성추행으로 아내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더군요. 이게 무슨 엉망진창인 상황인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내는 위층 남자에게 거짓말하지마 소리를 치고 갑자기 처제는 아내에게 언니 이럴 수 있어? 하면 난리를 치는데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숨이 턱하니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더니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그러겠어? 하는데 저는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아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처제 문제부터 해결해. 이러곤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 잠이 안 오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여보 그놈이 궁지에 몰리니까 날 물고 늘어지는 거야 믿지마 이러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위층 남자가 정말 결혼할 생각 있으면 깔끔하게 처제랑 결혼할 테고 계속 회피하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위층 남자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위층이 열려있고 몇몇 고가의 악기만 갖고 도망간 것 같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중고 냉장고랑 몇몇 생활용품만 남아있더군요.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방 뺀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더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도망간 위층 남자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뭘로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혼인빙자 간음죄도 이미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처제에게 돈을 마침 빌려간 것도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근데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심의 싹이 솟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진실일까? 혹시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드니까 아내와 있는 게 꺼림직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네요. 차라리 2층 남자가 잡혀서 확실히 3자 대면을 해서 속 시원하게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 이놈이 어디 있는지 알 길도 없고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은 혼란스럽고 미치겠네요. 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그놈이 그냥 막 던진 이야기겠죠? 어쨌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